고등학생들이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하는 추세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 강세와 비싼 대학 등록금이 주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탕감 계획을 발표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시카고에서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 간 시비가 붙어 한 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난폭 운전에 따른 우발적인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텍사스주의 몰아친 폭풍으로 한 공동묘지에 묻은 100여 개가 가라앉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첫 소식입니다. 어제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부담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위한 대규모 탕감안을 발표했습니다. 4,300만 명의 대학교 졸업자들이 수혜 대상인데요. 하지만 날로 비싸지는 학자금과 학위의 효용성에 의문을 품은 젊은 층이 늘면서 대학 대신 취업을 택하는 고등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고용시장 강세와 비싼 대학 등록금이 맞물리면서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하는 추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 비영리 단체 NSC에 따르면 올해 봄학기 대학 등록자 수는 2020년 동기 대비 100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역에서 고등학교 졸업자 가운데 곧바로 대학에 입학한 비율 역시 63%로 지난 10년 동안 가장 저조한 수준입니다.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하기까지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비싼 등록금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My dad is 45 and he is still paying for student debt and it's not a life I want to live. If I go into the trades, I can make money while I learn and then eventually maybe go to college after I make enough money. 4년제 대학 졸업장에 대한 달라진 인식도 대학 진학률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NSC가 실시한 설문에서 팬데믹 동안 고등교육이 더 안정적인 직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이전보다 줄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례적으로 강력한 미국의 고용시장도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The economy really changed. Starting last summer, wages were rising. Employers were eager to hire people even with minimal skills or training. Tuition is still very high, and students have a lot of concerns and fears about taking on student debt. 지난 20년 동안 대학 등록금은 2배 이상 올랐고 연간 7%씩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미국의 대학 학자금 대출 잔액은 1억 7,5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인당 최대 2만 달러까지의 학자금 탕감 계획을 발표하면서 곳곳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학자금 빚이 남아있는 미 전역의 50세 이상의 채무자들은 오늘 50 over 50라는 단체를 발족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학자금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31일 이후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현재 많은 회원들이 20년 넘게 학자금을 갚고 있는 가운데 이자까지 늘어나면서 정부에 여러 번 구제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면서 불평등한 이번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30만 달러가 넘는 학자금 빚을 지고 있는 65세 여성은 더 가디언즈의 기고를 통해 자신은 학자금 빚을 갚느라 건강까지 잃었다면서 이번 조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탕감 계획을 발표한 이후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층은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군대에 가거나 대출금을 다 갚은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자 인플레이션이라는 불길에 휘발유를 붓는 꼴이라며 이번 정책을 사회주의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이 당초 발표보다 개선됐음에도 마이너스 성장은 벗어나지 못하면서 경기 침체 여부에 대한 진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폭과 관련해 어떤 신호를 내놓을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마이너스 0.6%로 조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말에 공개한 속보치보다 0.3%포인트 올라간 겁니다.
개인 소비 지출 등이 커진 것으로 집계되면서 GDP 증가율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논란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앞서 1분기 때도 1.6% 후퇴한 미국 경제가 2개 분기 연속 역성장이라는 통상적인 경기 침체 규정에 들어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0% 이상이 내년 중반 이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고 10명 중 2명은 이미 침체라고 응답했습니다. Worries about recession are still out there,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hear those tensions manifest themselves over the coming weeks as we head into those late September FOMC meetings. 시장은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국제경제 심포지엄 잭슨홀 회의에서 경제 전망을 주제로 연설에 나섭니다. 그간 파월 의장은 성장 속도가 느려졌을 뿐 침체와 거리가 멀다고 선을 그었지만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인상 숨고르기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At some point, it will be appropriate to slow down, and we haven't made a decision when that point is, but intuitively that makes sense, right? We've been front-end loading these very large rate increases, and now we're getting closer to where we need to be. 8월 물가가 어떤지 아직 집계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긴 하지만 오늘 밤 파월 의장이 물가 안정 의지와 속도 조절 가능성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어떤 수위의 신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시장이 또 한 번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시카고 번화가 한복판에서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 간의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 신경전은 칼부림까지 이어졌고 경적을 울렸다고 항의하던 남성은 결국 치명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퇴근길 러시아워가 한창이던 시카고의 번화가 리버노스 지구. 교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36살 남성 제레미 워커는 뒷차가 유난히 경적을 울리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차를 세운 뒤 뒷차 운전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뒷차에서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 차에서 내리면서 양측 간 신경전이 시작됐고 이 가운데 한 명이 흉기를 꺼내 워커를 공격했습니다. 목에 치명상을 입은 워커는 자신의 차로 돌아가 직접 경찰에 신고한 후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운전 중 사소한 시비가 살인 사건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At this time, a physical altercation ensued, and the offender produced a knife, stabbing the victim in his left neck area. This incident, we believe, is an isolated incident resulting from road rage. 뒷차 운전자와 일행은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른 직후 차를 타고 도주했으며 경찰은 현재 인근 목격자와 CCTV 자료를 토대로 용의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숨진 피해자는 최근 버스 운전사로 취직해 첫 출근이 며칠 남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주변인들의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선 난폭 운전이나 보복 운전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 잇따르면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선 프리웨이에서 두 차가 차선 변경으로 시비를 벌이다 총격까지 발생해 피해 차량에 있던 6살 어린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미 정신과협회를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은 갑자기 폭발적인 분노를 쏟아내는 일종의 장애에 가깝다면서 이를 공식적인 장애와 통계 매뉴얼에 포함시키고 당국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텍사스주에 쏟아진 폭우로 한 공동묘지에 무덤 100여 개가 가라앉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엘파소에 위치한 포트 플리브 국립묘지에서 지난주 쏟아진 폭우로 인해 무덤 100여 개가 땅으로 가라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장마철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묘지 곳곳에 싱크홀이 생긴 것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국립기상국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3일 연속 비가 내렸고 지난 주말에는 돌발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텍사스주 엘파스토에는 주말 동안 또 비 소식이 예보된 상태며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일부 지역에 폭풍우가 몰아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광견병에 걸린 여우가 산책 중인 여성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이타카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지난달 25일 자기 집 마당에서 지인과 통화를 하다 갑자기 나타난 여우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해당 상황이 담긴 영상에는 여우가 나타나 여성의 다리와 손을 물었고 공격당한 여성을 목격한 이웃 남성이 막대기를 휘둘러 여우를 쫓아냈습니다. 이 여우는 이어 인근 지역에서도 또 다른 주민을 공격하려다 포획돼 살처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의 조사 결과 여우는 광견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고 여우에게 물린 여성은 큰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에서 매년 6만 명가량이 광견병에 걸리지만 치료약이 개발돼 있다면서 지난해 사망자는 5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LA 지역의 노숙자 주거지 해결을 위해 2억 9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LA 시정부는 어제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노숙자 주거지 해결 프로젝트 홈키의 지원금인 2억 900만 달러를 지원받아 15개 지역의 1,235가구를 위한 주거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젝트 홈키는 캘리포니아주가 노숙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건물을 노숙자 영구 거주지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졌습니다. And the resolution component of that is not whack-a-mole. It's not just about tearing these things down. It's about creating opportunities. Why can't we buy more buildings and get people off the streets today? Get buildings where we can help people ever avoid hitting the streets. That's where Project Homekey was born. 한편 6억 9,400만 달러가 투입된 홈키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주의 19개 카운티에 총 2,500가구에 해당하는 주거지를 마련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앓은 뒤 원인 모를 여러 증상이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이어지는 롱 코비드로 인해 미국인 400만 명이 일자리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18세에서 65세 사이 생산 가능 인구 가운데 1,600만 명 정도가 롱 코비드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200만 명에서 400만 명은 복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300만 명은 미국 전체 민간 노동자의 1.8%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롱 코비드로 현업에 복귀하지 못한 미국인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임금 손실 규모가 연간 1,7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데이비드 커틀러 하버드대학 경제학과 교수도 롱 코비드가 삶의 질과 소득을 떨어뜨리고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킨다면서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3조 7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전기 요금이 치솟으면서 2천만 가구가 제때 전기료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에너지원 관리자 협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전기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현재 미 전역에서 2천만 가구의 전기료가 연체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다수의 저소득층 가정이 전기료를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기는 현상이 발생할 거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평균 전기료는 1년 전에 비해 15% 올랐으며 이는 지난 2006년 이후 최대 상승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30년 고정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5% 중반으로 올랐습니다.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고정 몰기지 평균 금리는 이번 주 5.55%로 일주일 전보다 0.8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보다는 약간 낮지만 지난해 2.87% 대비로는 2배 정도로 증가한 수준입니다. 샘 카터 프레디맥 수석 경제학자는 높은 몰기지 금리와 함께 경제 성장 둔화가 주택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며 주택 판매가 계속 감소하고 가격은 완화되고 있어 소비자 신뢰도는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15년 고정 몰기지 금리는 4.85%를 나타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조사를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전쟁이 길어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며 시작한 전화회담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의 통제권을 우크라이나에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발전소의 안전을 점검하도록 방문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ussia should agree to demilitarize the zone around the plant and agree to allow an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visit as soon as possible. 지난 3월부터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는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러시아 쪽으로 빼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연결되는 전력선을 차단하려는 건데 이 과정에서 원자로의 온도가 치솟아 핵재앙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원전 2개의 원자로가 우크라이나 전력망과 분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Бо кожна хвилина перебування російських військових на атомній станції – це ризик глобальної радіаційної катастрофи. 전쟁은 7개월째로 접어들었지만 오히려 전선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101만 명인 군 병력 규모를 내년에 115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원에 달하는 추가 군사 지원을 이미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을 분명히 한다는 글을 오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미국 내 여론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긍정적입니다. 엊그제 로이터 여론조사에선 러시아가 물러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마샤 블랙번 연방 상원의원이 어젯밤 대만을 방문했는데요. 미국 정치인이 대만을 찾은 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을 포함해 이번 달에만 4번째입니다. 중국이 이에 대해 반발하면서 대만 해협의 긴장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비행기 한 대가 대만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은 미국 공화당 소속 마샤 블랙번 연방 상원 의원입니다. 블랙번 의원은 오늘 차잉잉원 대만 총통을 만나 미국과 대만의 안보와 경제 관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치인이 대만을 찾은 건 블랙번 의원이 이번 달 들어 4번째입니다. 지난 2일에는 미국 의전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고 14일에는 에드 마키 상원 의원 등 상하원 의원 5명이 21일에는 에릭 홀콤 인디애나주 주지사가 대만을 찾았습니다. 홀콤 주지사는 방문 당시 대만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We share so many common values and interests and goals. We will continue to seek to build strategic partnerships with you. 중국 측은 미국 정치인들이 대만을 찾을 때마다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블랙번 의원의 방문은 미국이 대만 해협의 안정을 원하지 않으며 양측 간 대결을 촉발하기 위해 내정에 간섭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난했습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은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현지 시간 25일 중국 군용기 5대가 대만 해협 중간선을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해협 중간선은 미국이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으로 대만군은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기체 추적을 위한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한국에서 다크웹과 SNS, 가상 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사고 판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20, 30대 젊은 층이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인적이 뜸한 4차선 도로. 승용차 한 대가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멈춰서 있습니다. 주차 중인 화물차에 추돌한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그런데 운전석 너머의 남자는 사고를 내고도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졸음운전을 했다고 변명했지만 횡설수설하는 말투가 수상쩍은 남성. 차량 수색에 들어가자 흰색 가루가 든 파이프관이 발견됩니다. 연기 흡입하는 거잖아? 네네네. 네, 어떤 연기예요 그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서 좀 같이 가요. 차량에서 발견된 건 필로폰 0.64g. 중국 국적의 이 30대 남성은 마약 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특정 경로로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과 SNS를 이용해 대마를 판매한 피의자 12명도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에게 가상자산을 건네고 대마를 사들인 마약사범 160여 명도 함께 검거됐습니다. 은밀한 마약 거래를 위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했지만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최근 온라인 거래로 마약 접근이 쉬워지면서 젊은 마약 사범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 올 상반기 검거된 마약 사범의 70%가 30대 이하였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에 표결에 붙입니다. 사당화 논란이 불거진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은 제외하고 일부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는 건데요. 비명계 의원들은 절차를 어긴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당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그제 열린 당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되자 일부 조항을 바꿔 다시 표결에 붙이는 겁니다. 민주당 비대위가 처음 추진했던 당헌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정지를 윤리위가 아닌 당무위 의결로 취소할 수 있다는 당헌 80조 개정안, 그리고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전국 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라는 14조 조항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원 전원투표 조항은 강성당원의 지지를 받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때 당이 사당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개정안 부결로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비대위는 이 조항을 빼고 다시 당헌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당헌 80조 개정안이 어제 당무위를 통과했습니다. 합의되고 크게 문제없는 부분에 대한 그런 당헌의 개정에 대해서는 빠르게 통과를 시키고 쟁점이 되는 부분은 추후에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놓은 거라고 오늘 당무위의 결정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박용진 의원을 중심으로 비명계 의원들은 일사부재의의 원칙 등을 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하나의 안건이 부결이 됐는데 그 하나의 안건에서 부결된 전체 안건에서 수정해서만 올라오게 되는 어떤 정치적인 이런 것들이 좀 자의적이지 않냐 이런 우려의 말씀도 드렸어요. 그리고 반면 친명계는 이런 주장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사당화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라며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당헌 개정안이 오늘 중앙위를 통과하면 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이번 주 토요일 전당대회 이전에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범죄 혐의 여부를 따지기 전에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01년부터 대학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한림 성심대 강사로 시작했는데 지원 당시에 근무 경력이 없었던 초등학교 실기 강사 이력을 적어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서희대에 지원하면서는 직전에 한림 성심대가 아니라 4년제 대학 한림대에서 강의했다고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결혼한 뒤인 2014년에도 국민대 겸임교수에 지원하면서 한국폴리텍대학 부교수를 했다고 적었는데 실제로는 시간 강사와 산학 겸임교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김 여사가 그동안 강의한 5개 대학 모두에서 20개에 달하는 허위 경력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김 여사는 지난해 말 공식 사과했습니다. 9달에 걸쳐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여사를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공소권이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우선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가장 최근인 2014년 국민대 임용을 기준으로 봐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만 사기 혐의는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경찰은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막판까지 집중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공소시효가 아직 남은 국민대 측에서 김 여사에게 속아서 임용한 게 아니라며 피해 사실 자체를 부인해 사기의 전제 조건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5개 대학에 낸 이력서를 하나의 상습 사기로 묶을지도 검토했지만 다른 대학들의 다른 내용의 허위 이력을 낸 걸 하나의 범행으로 간주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파티 영상 등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이 유출돼 곤혹스러워했던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가 사회민주당 행사 연설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린 총리는 울컥한 듯 나도 사람이라며 요즘처럼 어려운 시간에 자신도 가끔은 즐거움과 밝음, 재미를 원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단 하루도 일을 거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최근 사생활 논란들이 총리 업무와 관련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앞으로 자신의 행동에 변화를 줄 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정치인들 또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행위가 적합한지는 선거에서 유권자가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프로테니스 선수 노바크 조코비치가 오는 29일 미국 뉴욕에서 개막하는 US 오픈 테니스 대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조코비치는 트위터를 통해 슬프게도 US 오픈 출전을 위해 뉴욕으로 여행할 수 없게 됐다며 좋은 신체 상태와 긍정적인 정신을 유지하면서 다시 경쟁할 기회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AP통신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으면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코비치가 US 오픈 불참을 선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독일에서 세계 첫 수소 열차가 정식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코라디아 아이린트라는 이름의 수소 여객 열차 5대가 독일 니더삭센주 브레머베르데시 노선에 투입됐는데요. 효율이 좋아서 연료 탱크 한 번 주입으로 최대 1000km를 달릴 수 있고 매연 대신 증기와 물만 배출해 친환경적이라고 합니다. 독일 당국은 수소 열차 운행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연간 8톤 감축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중국의 무인기가 대만군의 초소와 군인들을 근접 촬영하는 영상이 SNS에 퍼져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16일 중국과 가까운 대만 진먼섬의 한 초소. 경계 근무를 서던 두 초병이 중국의 무인기가 다가오자 당황합니다. 곧바로 무인기를 쫓기 위해 돌을 집어 던지는데요. 이 장면을 본 대만 누리꾼들, 멀쩡한 총을 놔두고 무인기를 왜 격추하지 않았냐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만 정치권에서도 병사의 대응 방법을 두고 직무태만이란 지적이 나왔는데요. 논란이 확산하자 대만 군 당국은 수비대가 당시 문제의 드론을 발견해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대응했으며 드론도 신속하게 현장을 벗어났다고 해명했는데요. 대만 국방부는 중국의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각 섬에 관련 장비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용한 사직이란 신조어를 알게 됐다면서 짧은 영상을 올린 이 남성. 미국의 20대 엔지니어인데 그의 게시물 덕분에 조용한 사직이라는 신조어가 전 세계 청년 세대 사이에 열풍입니다. 직역하면 직장을 그만둔다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과 업무의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일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조용한 사직이라는 신조어를 해시태그로 단 영상물을 여러 SNS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신조어가 직장인이 직장에서 주어진 것 이상을 하려는 생각을 중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는데요. 더힐은 조용한 사직자의 대부분은 MZ세대라며 코로나19 팬데믹이 부른 대퇴직의 연장이라고 주장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구인 사이트가 실시한 최근 조사를 보면 35세부터 44세까지 근로자의 25%가 조용한 사직자가 되겠다고 답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길에 떨어진 $1 지폐를 주웠다가 전신마비로 호소한 여성의 사연 전해드렸는데요.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이 여성. 최근 식당에서 남편과 생일 파티를 한 후 자동차 문 손잡이에 꽂힌 수상한 휴지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버린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손으로 이 휴지를 만졌는데 5분 후 팔 전체의 감각이 무뎌지고 호흡곤란 등 이상 증세를 느꼈다는데요. 병원의 검사 결과는 급성 약물 중독. 의사는 체내에서 검출된 양이 적어 약물의 정체를 찾기 쉽지 않았다면서도 납치를 노리고 독이 묻은 휴지를 사용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 지폐를 주우려다 전신마비 증상을 호소한 테네시주 여성의 사연과 닮아 있는데요.
앞서 테네시주 경찰은 지난달 한 휴게소 바닥에 떨어진 지폐에서 마약 성분의 하얀 가루가 발견된 사건이 2차례 있었다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영국은 본격적인 가을이 오려면 한 달이나 남았다는데요. 그런데 이 공원에는 노랗고 빨간색의 바짝 마른 나뭇잎들이 바닥에 가득합니다. 이른바 폴서텀이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 나무가 수분과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마른 잎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 여름 영국의 40도 이상의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자 벌어진 현상인데요. 가을철에 사용할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한 나무의 생존 전략입니다. 전문가들은 땅의 뿌리가 깊지 않은 어린 나무일수록 더위를 버티기 힘들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현상은 야생동물의 생태계에도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산시성의 한 소방서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앙상하게 마른 강아지 한 마리가 건물 안으로 힘없이 들어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한 소방관이 개의 상태를 봤더니 가는 철사줄에 목이 파고들어 생살이 드러난 상태였던 겁니다. 철사를 잘라달라고 말하는 듯 조용히 몸을 맡긴 개. 소방관들은 펜치로 조심스럽게 철사를 잘라낸 후 응급처치를 시행했는데요. 살기 위해 제 발로 소방서를 찾은 개도 영리하지만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긴 소방관의 발빠른 대처도 돋보입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25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